자, 이번 그 당대표의 단식 투쟁의 득과 실에 대한 분석이 참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10년 만에 국회를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회로 오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 결집만큼은 성공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. 어쨌든 특검 추진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공허했다는 평가도 있고요. 두 분에게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평가 잠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. 김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? 일단은 너무 갑작스러운 단식이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출구 전략이 별도로 없는 그냥 무작정 단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10년 만에 국회에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쌍특검, 공천 헌금에 대한 특검하자. 그리고 정교유착 관련해서 뭐 통일교 특검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국민들이 명확하게 왜 단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은 공천헌금 수사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네.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천지 특검 지금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도 왜 이런 굳이 단식을 통해서까지 그걸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고요. 네. 그 단식 과정에서도 원내대표끼리는 늘 협상을 했었잖아요.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천지 특검도 받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, 민주당도 하자고 했고 내부에서도 받자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거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할 건가? 통일교 신천지를 함께 묶어서 국민의힘 그 주장대로 따로 갈 건가? 이 부분인데 아니 특검 계속하면서 혈세 낭비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에서 왜 이 정교유착 관련한 것들을 또 굳이 분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? 그러니까 주장과 명분이 명확하지 않는 그런 단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.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 여론이 왜 단식하는가?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세요. 탄핵당하고 내란을 통해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1차적으로 먼저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건강 생각하세요. 이렇게 하니까 또 네, 곧바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. 근데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. 네. 그래서 본인의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크게 남는 것이 없는 네네. 그런 단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네. 호 대변인께서는 이번에 그 단식 투쟁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? 근데 이제 그 현직 장관이 통일교 돈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그 의혹으로 이제 그 사퇴한 이런 그 게이트에 이걸 특검하자고 하는데 갑자기 신천지를 끼워 넣어가지고 그 진짜 물타기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럼 그거 꼭 하자 그러면 별도로 하자라는 건데 이제 결국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. 결국 이제 통일교 뭉개겠다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공천헌금 마찬가지 않습니까?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조사라든가 너무나 이제 허술한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박한 그 이유를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또 보여주는 야당 대표는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할 실제 의지 없는 것 같다. 이렇게 거의 이제 조롱하는 듯한 이런 장면들이 대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어쨌건 이제 단식장에 이준석 대표까지도 찾아오고 또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찾아오는 이런 장면들 사실 기대하지 못했었던 그런 그 새롭게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. 예.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오신 거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요. 윤어게인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그 단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마지막으로요.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 징계가 결국 어떻게 종결될 건지 지금 관심이 많은데 여론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. 친한계 의원들은 지금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. 자,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 적절하다, 적절하지 않다, 의견 유보 이게 거의 3등분입니다. 33, 34, 33 이렇게 나왔거든요. 근데 또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48%가 적절하다, 35%가
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또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. 이 지금 이런 징계 제명 관련된 거는 일단 철회하고 오히려 한 전 대표의 어떤 역할론, 보궐선거 공천을 적극 검토하자. 이유는 이대로라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선거를 포기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호 대변인 먼저 좀 들어볼까요? 단식하는 그 장소로 한동훈 전 대표가 갔으면 좋았겠죠. 네. 예, 아쉽습니다. 그러나 어쨌건 저는 여기서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승자고 그 사람이 주도권을 저는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한 전 대표가 일단 한 번 기회를 전 놓쳤다고 보고 그럼 그 다음 기회는 저는 장 대표에게 갔다고 생각해요. 장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출구를 찾고 그다음에 뭐 제명 이런 그 징계 수위를 낮추든지 아니면 제고하는 그런 그 손을 내민다면은 저는 장 대표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질 것이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서도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? 김 의원님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. 예,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에 찾아갔더라면 공이 장 대표에게 넘어갔겠죠. 그 이후에 제명을 하던 아니면 다른 어떤 징계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장동익 대표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됐을 그렇죠.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.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제명을 안 할까? 저는 제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. 여기까지 왔는데 장동익 대표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? 뭐 당원권 정지 2년을 할 겁니까? 뭘 해도 상황은 똑같거든요. 그러니까 제명 자체는 너무 과하다는 당내 의견이 분출하니까 단식을 바로 시작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 여론을 잠재우고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모습을 꾀하려면 저는 징계는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회복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심 기간이 오늘 까지죠. 마지막이잖아요. 그러니까 징계 수순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. 네,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.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, 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.